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군이 국내외 주요 기관의 우주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위성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주정보상황실을 국내 최초로 개관했습니다. 공군의 작전 영역이 우주 차원으로 확장됨은 물론 소행성과 위성 상황 등 국가 차원의 우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래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공군이 우주전력 확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8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선 공군 우주정보상황실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우주정보상황실은 인공위성과 잔해 등의 움직임 같은 우주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국내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다양한 우주정보를 분석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해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첫 상황실입니다. 우주정보상황실은 지난해 9월 한미 국방부가 체결한 우주정보공유 합의서에 따라 미 전략사령부로부터 고급 우주감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상황실엔 우주 공통 작전 상황도가 설치돼 위성 현황을 2D와 3D 방식으로 분석하고 GPS 정밀도와 전파 방해 상황, 위성 충돌 분석, 한반도 통과 위성 식별, 우주 기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과학기술 위성 3호의 근접 조우와 러시아 우주 화물선 추락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비롯한 우주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군 차원에선 적국과 주변국의 위성 통화 현황을 비롯해 우주 기상 정보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활용해 육해공 합동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주 관련 정보를 국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최초로 개관하는 공군의 우주정보 상황실은 국가 차원의 모든 우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위성 충돌 등 우주 위험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정보 상황실 개관은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우주전력 구축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20년까지 우주 공통 작전 상황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자광학 우주감시 체계를 전력화해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2030년까지 우주 기상 예보와 경보 체계, 레이더 우주감시 체계 등 우주 감시 능력을 확보해 독자적인 우주 위험 대처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선 2040년을 전후로 적 위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지상과 우주 기반의 방어 체계를 비롯해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유무인 우주 비행체를 운영하는 등 우주 작전과 우주 전력 운용 능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의 의료 지원 활동이 현지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진료 누적 인원이 8만 명을 넘었는데요. 네, 부대는 다음 달 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료 지원 8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 예정인데요.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며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는 동명부대 의무요원들의 활약상을 소개합니다. 정지원 중사입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레바논 주민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자리 잡은 동명부대. 부대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8년간 사랑의 의료 지원 활동으로 현지인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의료봉사 활동은 이제 단순한 진료를 넘어 전쟁의 고통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의료진을 나갈 때마다 고마워해주고 축복해주셔서 저희들도 매우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의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동명부대 진료 누적 인원이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책임 지역 내 주민 수가 5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동명부대로부터 의료 혜택을 받지 않은 주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동명부대 의무요원들은 5개 마을을 1일 단위로 순회하며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하루 평균 70여 명의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둔지에서도 24시간 의료 지원 시스템으로 지역 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وجع اوكي كيف كانت خدمة طبية؟ تمام منيح. 동명부대 의료봉사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찬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وبشكركم على هالمعاملة تعملوها معنا واهلا وسهلا. 8년을 한결같이
레바논 티르에서 사랑의 인수를 펼치고 있는 동방의 천사들로 레바논 주민들과 함께하며 국경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ممتازة وكثيرة يعني ممتازة كثير. نحن نشكر الكادر الطبي جميعا. 국방뉴스 정재훈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국정원과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의 대테러 관계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대테러 전술토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술토의에서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국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의 납치와 인질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IS와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 집단의 테러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선교나 여행, 기업 활동, 파병 부대의 주둔 등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과 파병 장병의 예기치 못한 피랍과 인질 상황에 대해 기관별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되는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대테러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전술토의를 주관한 엄기약 합참작전본부장은 테러 위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적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만약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완벽하게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의 땅 한반도, 그중에서도 분단의 아픔을 눈으로 보여주는 DMZ에서 세계 25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포럼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 25개국에서 38명의 학생들이 세계 평화 청소년 리더십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사전 과제로 한반도 분단과 냉전 실태에 대해 에세이를 제출했을 정도로 평소 세계 평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As you witnessed the reality of Korean division with your own eyes, you will notice the priceless value of democracy and freedom and peace. 포럼을 하루 앞두고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발표 준비에 한창입니다. 6개 조로 나눠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 위험 요소들을 발표하고 어떤 단체가 이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열린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세계 평화 위험 요소와 해결 기구, 대량 살상 무기, 식량 고갈 문제, 환경 문제 등 세계가 공감하는 문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벌어집니다. 학생들은 유엔과 EU 같은 국제기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러한 기구들이 해결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More conscious and aware about this particular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lso being able to look at different perspectives and look at different ideas and arguments for how to solve this conflict in the future. Getting more aware of how to resolve a world peace. 세계 평화의 주역이 되겠다며 당당히 포부를 밝힌 38명의 청소년들. 분단의 현장에서 냉전의 실태를 느끼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미래 지도자가 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공군이 계룡대 본부 내 전 간부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년 문화 정착을 위한 청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최근 실시한 청년 콘서트는 지루한 강연 방식의 교육에서 탈피한 콘서트 형식의 교육으로 공군본부 전 간부가 청렴이라는 주제에 친근히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덕적 기준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청년 판소리와 공직자의 허위의식과 부패인식도를 표현한 상황극, 조재준 청렴연수원장의 강연 등으로 구성된 콘서트를 감상하며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한편 공군은 부패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인식과 청년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방뉴스에서는 서울 지역 9개 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광진구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대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안보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 백마고지 삼용사의 상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구이문과 동문 사이의 작은 동산에는 백마고지 삼용사의 상이 있습니다. 백마고지 삼용사의 상은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철의 삼각지 백마고지 전투에서 6탄으로 적의 진지를 공격해 승리로 이끌었던 강승우 중위와 오규봉, 안영권 두 하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특히 탑신에 쓰여진 백마고지 삼용사의 상 휘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그 중공군에서 그 기관총을 걸어놓고 아군 올라오는 걸 저지시키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저기 강승호 소위와 안영권이 또는 오기봉 하사 두 사람을 데리고 우리 여기 올라가서 폭파하자 해가지고 그 기관총 시체를 폭파하면서 세 사람이 다 폭사에 죽으면서 전사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삼용사상이 생긴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는 길이 3km, 폭 1.5km의 고지에서 10일 동안 24회의 공방을 거듭하며 28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어 고지 높이가 1m가량 낮아지는가 하면 양측 사상자만 무려 15,000여 명이 발생한 혈전의 현장이었습니다. 백마고지가 더 유명해진 것은 10월 6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단 열흘간에 1개 사단이 3개 사단을 맞서서 최단 시일 내에 이제 그 성과를 이뤘다. 그 전과를 이뤘다. 백마고지 삼용사의 상은 강중이가 소총을 치켜들고 적진으로 진격하고 좌우에 안하사와 오하사가 박격포탄을 안고 적 토치카를 향해 돌격하는 비장한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조에는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우리 국군과 적군이 육박전을 벌이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당시 전쟁을 치렀던 노장은 전쟁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며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세계적으로 강대국에도 무척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나라를 잘 지켜가지고 우리 한국을 부흥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포탄 세례를 받아 하얗게 변한 395고지가 흡사 백마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백마고지 전투. 세계 전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포격전과 백병전 끝에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백마고지를 지켜낸 선배 전우들. 어린이 대공원에 자리한 백마고지 삼용사의 상은 전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조국 수호의 메시지를 전하며 안보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미연합 해안양육 군수지원 훈련이 서해 안면도 해안 일대에서 실시됐습니다. 해상과 해안, 육로를 통해 군 병력과 장비를 원활히 수송하는 게 훈련의 관건인데요. 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 부유식 부두가 처음 설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윤효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 안면도 해안. K-55 자주포가 길게 뻗은 부유식 부두를 따라 해안으로 상륙합니다. 견고한 도로 위를 달리듯 안정적입니다. 바지선에 닻을 내리고 바닷물이 빠지길 기다렸던 K-55 자주포도 동시 상륙. 크레인 바지에 실린 군수물자도 해상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훈련에서 한미가 함께 설치한 부두의 길이는 무려 560m. 일자형과 삼지창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조립이 가능하고 70톤이 넘는 M1 전차의 무게도 견뎌낼 만큼 탄탄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은 서해에 부유식 부두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해군이 실시한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은 작전 환경이 어려운 서해안에서 최초로 성공한 훈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안 상륙에 성공한 장비와 물자를 육로로 수송하는 작전도 이어졌습니다. 목표 지점은 서해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
15대의 차량이 코브라 공격 헬기의 공중 엄호를 받으며 작전 지역으로 무사히 이동합니다. 6.25 당시에 이 전세를 역전시킨 그런 인천 상륙작전의 이런 계보를 잇는 그런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이제 횟수를 더해가면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상 선박에서 내륙의 작전 지역까지 유류를 공급하는 수송 훈련도 점검했습니다. 파이프 내부엔 공기 청소 체계가 갖춰져 있어 경유나 휘발유, 물 등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작해 9일까지 계속되는 훈련에는 한미함정 40여 척과 군장병 1,700여 명이 참가해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challenging portion of the Korean coast, and that presented a lot of challenges. We planned and we prepared for it, working together. The planning was done jointly between the ROC and the U.S., the execution and the ultimate success. Working in this environment with the tidal surge over the mud flats was extremely challenging, but I'm happy to report we succeeded. We did it. 서해에서 최초로 실시된 한미연합 해안양육 군수지원 훈련. 한미 장병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앞서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열린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리더십 포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 잊고 지내는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청소년들이야말로 작자 세계의 평화와 미래를 이끌어 나갈 희망의 주역들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